네. 어, 가을 햇살이 굉장히 따스한 그런 하루입니다. 9월 마지막 날, 9월 30일, 우리 연세임 산부인과와 함께하는 임신 육아교실. 이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우리 연세임과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가 아마 우리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방송으로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하셔서 지금 출석들 하고 계시는데 시간 안에 출석들 마무리해 주셔서 오늘 같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 정말 좋은 날이죠.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우리 정말 밖에 나가서 높은 가을 하늘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힘드셨죠. 우리 임산부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육아맘 되시는 분들 밖에 나오시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좀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우리 연세임 산부인과와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매번 지금 그 건강검진 관련돼서는 연말 가까워질수록 각 병원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국가검진이 의무적으로 좀 시행되면서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기본적인 모든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건강검진 올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오늘 특집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 관련된 우리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위, 대장 내시경 관련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임 산부인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천안 신방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산부인과라고는 되어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건강검진센터까지 다 겸비되어 있는 우리 가족 주치의가 되는 그런 통합 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입니다. 11분 되시는 우리 원장님들과 또 우리 모든 직원분들이 친절한 그런 마인드로 질 높은 의료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이미 이제 우리 그 연세임 산부인과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내에 오시면 그 인테리어 자체도 굉장히 세련되게 돼 있어서 어디 병원이 아닌 일반 카페 오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런 많은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레아맘님 연세임 독감 맞으러 가요. 요즘 참 독감 주사철이죠. 제가 아까 병원 오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국가에서 아마 지원하는 그런 접종입니다. 요즘 독감 주사 되게 많이 받으시죠. 우리 집안 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오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연세임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정말 이 시간만 되면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원장 선생님들 점심시간을 제가 뺏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안재우 원장님을 또 모셔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할 텐데 역시나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인데 그 시간을 빼서 지금 원장님을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기간 안에 귀하신 시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혹시나 건강검진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실 우리 안재우 우리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우리 건강검진센터의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안재우 원장님을 제가 모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사전에 지금 이제 원내에서 이미 궁금한 내용들을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주신 채팅창 질문을 받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재우 원장님을 모시기 전에요. 제가 원장님 프로필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재우 원장님 프로필입니다. 상계 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수료를 하셨고요. 광진연세병원 내과 과장님도 역임을 하셨고, 현대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님, 그리고 장팔팔 내과 의원 부원장님, 그리고 대우병원 내과 과장님, 그 다음에 당국대학대병원 임상조 교수도 역임하셨고, 대전 한국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님, 그 다음에 공주의료원 가정의학과 과장님, 그 다음에 상주 적십자병원 가정의학과, 이렇게 정말 많은 이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안재우 원장님이세요. 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시고요.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정회원이시기도 합니다. 대한가정의학과 학회 지도 전문의시기도 하고요. 자, 우리 원장님 모셔서 여러분들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이 유튜브 방송이 처음이시죠? 예. 그러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약간 좀 긴장, 원래 제가 이제, 이거, TV 이런 거. 네, 방송에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오늘은 좀 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네네네. 제가 중간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재밌게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동안에 우리 이제, 우리 연세양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방송에 출연하시는데, 오늘 이제 또 연말 가까워져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학과 내 정기 검사들 이제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특집으로 한번 우리 네네. 어머님들 좀 궁금한데, 어머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네네. 모든 가족들이 다 궁금해한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 특집으로 오늘 좀 모셨습니다. 네네네. 네. 아직 식사는 못 하셨죠? 식사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미리 하셨구나. 네, 식사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안재우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궁금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나눠드릴 거고요. 우리 원장님 지금 이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시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쪽 중간 카메라 보시면서 처음 인사를 드리시니까 인사말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재우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뭐 검진이라든지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런 데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가정의학과 쪽이 아마 산부인과 쪽보다는 좀 다양한 쪽 분야를 좀 많이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보람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네네. 이제 뭐 각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저는 처음에 이제 가정의학과를 할 때 어떤 환자는 뭐 보고 뭐 어떤 환자는 보지 않는다. 네네네. 보통 그런 의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내한테 오는 모든 환자가 거의 모든 환자가 이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였으면 좋겠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정의학과가 거기에 다 전반적으로 다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초기에 이렇게 모든 질병을 이렇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좀 보람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 자, 오늘 우리 이제 미리 우리 원내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궁금하신 분들이 또 미리 또 우리 원장님께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그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좀 제가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김은경님께서 좀 질문 주신 내용인데 연령별로 적절한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네, 그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지금은 연령별로는 보통 이제 20대부터 이제 저희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대에는 이제 대부분 그냥 이제 공통검사라 그래가지고 피검사, 뭐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그리고 이제 콩팥, 신기능검사 또는 혈당검사, 뭐 이렇게 이상지질 검사, 예, 그런 거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혈압, 뭐 고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혈압이라든지 시력, 청력, 예, 그리고 신체 개석, 뭐 이런 걸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주기는 보통 한 뭐 2년 주기로 하게 되고, 보통 이제 비사무직인 경우는 뭐 1년마다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20대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는 24세부터 시작하고 여자는 40세, 예, 여자가 조금 늦게 시작하고요. 예, 4년 주기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본격적으로 위암 검진으로 해가지고 위내신 검사 이제 2년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 40대 여성인 경우는 유방암 검사로 해서 유방 촬영 검사, 그것도 2년마다 예,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령대별로 다 이렇게 그 장르가 다 틀리나 봐요. 네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 그 임신하신 우리 여성분들이 네. 지금 그러니까 연령대가 보통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좀 고령 그 임신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때 네. 주로 좀 해야 될 검진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이제 그 국가 검진은 되게 40세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하게 돼 있고 40대부터 이제 암 검진이 시작되는데 이제 위 내시경 이제 주로 하게 되겠고,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검사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20대, 30대는 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는 아직까지 뭐 예,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뭐 20대 초반인데도 위내시경을 하면 뭐 선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암종 같은 게 종종 발견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일찍 뭐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젊다고 해서 이렇게 뭐 질병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꼭 국가검진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건강검진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연령대별로 이제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지금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서 아마 참고가 됐을 걸로 알고요. 자, 다음 또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조성준님께서 이게 주셨는데, 연세암 건강검진 검진 항목이 궁금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시 종양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처치 및 치료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연세암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건강검진이 뭐 따로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국가검진도 하지만 네네네. 사실은 이제 국가검진이 조금은 이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전혀 뭐 아픈 게 없는 사람은 그거로도 충분하겠지만 뭐 조금 뭐 이렇게 어지럽거나 뭐 이렇게 속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정밀 검사, 예,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혈액으로 해서 암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빈혈 검사도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빈혈 수치 딱 하나, 헤모글로빈 그거 하나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백혈구의 이제 분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실제로는 좀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좀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그런 이제
종합 정밀 검사가 음.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네요. 네.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국가 검진 부분은 기본 항목만 있는데 네, 그렇죠. 나머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또 두 번 그 질문 내용 이제 건강검진 시 종양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처치 및 치료를 하나라고 여쭤보셨어요? 종양, 예, 종양이라 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신체 부위에서 종양이 다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조금 뭐 부위별로 다르긴 한데요. 일단 대장 뭐 내시경을 하다가 대장에 이제 용종이 발견되면 대장 용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부에 있는 대장 용종은 거의 다 대장암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반드시 완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완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위 용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위암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합병증, 출혈이나 전공 합병증을 뭐 감수하고 그 용종 절제를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에서 이제 뭐 암으로 나오거나 악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선종 같은 전암종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절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과 위가 약간 차이점은 좀 있는 거예요? 네, 용종 같은 용종이라 하더라도 예,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용종도 이제 그 대장 같은 경우는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네, 그 대장 용종 절제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생명의 연장을 네, 그런 어떤 논문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역시 이제 요즘에 이것도 뭐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이제 장서울님께서 또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이세요. 위와 대장의 용종을 제거를 하면 다시 같은 자리에 생길 확률이 높은가요? 또 위 대장암도 유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네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발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그 용종 절제를 하게 되면 그 용종은 완전히 몸 밖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시 뭐 몸 안으로 들어가서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재발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다른 부위에 용종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용종이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 이제 있어서 절제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대장 자체가 용종이 생길 확률이 많은 그런 이게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했을 때 다른 부위에 그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에 용종이 또 있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대장 내시경이든 위든 간에 만약에 용종이 발견되면 추후에 그 용종이 발견된 분은 안 된 분보다 더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용종 절제, 대장 용종 절제를 하신 분은 되게 2, 3년 뒤에 꼭 대장 내시경을 다시 받아보고 있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대장 지금 암 같은 경우는 유전의 확률이 높은가요?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병은 아닌데 뭐 이렇게 백혈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혈우병, 폐혈병이라든지 생명 같은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 소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대장암에 걸렸다고 해서 자녀분이 뭐 이렇게 100% 대장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걸릴 확률은 높다. 네, 그렇게 소인은 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제 유전병이라고 하진 않지만 소인은 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또 이제 방송 보시는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전 약 먹다가 3번이나 실패했어요.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약을 먹다가 3번이나 실패했어요. 위 비가 약해서요. 그래서 요즘 위로 장 청소 약 투하 검진이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네요. 어떤 검진? 그러니까 대장 검사할 때
약으로 그냥 일반 그 먹는 우리 물약 말고 그냥 네네. 일반 약으로 먹는 게 있다고 하는 게 네네네. 그게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예. 그 물약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알약 형태로 네.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알약도 뭐 한 알 먹으면 되는 건 아니고 양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되게 사람들이 물약을 이제 이렇게 먹어서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또 되게 알약은 또 잘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예, 그 물약을 정 못 먹겠다 그러면 그 알약 형태로 한번 드시 보시기를 예, 권합니다. 네. 사실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의 참 고민거리가 내시경 검사 하기 전에 전날 그거 밤새도록 화장실 가고 네, 이거 네, 네. 장을 비워야 되는 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네, 힘들고 네, 하는데 네, 네. 요즘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약간 좀 간편하게 뭐 하는 게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약도 처음에 양이 반으로 줄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8리터에다가 4리터로 줄긴 했는데 그래도 예, 반으로 줄어도 또 먹기가 또 예, 쉽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요. 예. 아무튼 예. 그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간편하게 또 나오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분 또 이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독감 주사 많이 맞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우리 백일해와 독감 주사는 동시에 맞으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히려 동시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28주라면 네네. 뭐부터 맞아야 할까요? 라고 궁금한. 아기가 28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소가 그렇군요. 예. 네네. 스케줄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백일해 같은 경우. 네네네. 예, 그 스케줄 따라서 맞으시면 그러면 되고요. 그 백일해와 독감 주사는 동시에 맞아도 된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우리 이현진 님이 지금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위 대장 내시경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아까 약 먹는 거에서 너무 비위가 약해서 힘들었다고. 네. 약으로 먹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일단, 너무 힘든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알약으로 한번 먹어볼 걸, 예, 제가 권합니다. 지금 또 질문 주셨는데요. 물약, 알약 말고요. 네. 둘 다 실패를 했다네요. 네. 위 투하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하고 있지 않고 네.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이제 그 대변을 씻어내는 많이 힘들죠. 그래요? 예. 그렇게 하는 병원도 있다고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막 하는 건 아니겠네요. 거의 없는데 아마 한 몇 군데 병원에서 아마 못 하시는 분들을 그냥 내시경상으로 대책을 해서 하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네네. 저희 병원은 죄송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이현진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원내 우리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서 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진 바로 답이 오네. 큰일이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총체적 난국이네요. 일단 이제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해드리면 실제로 이제 물약을 먹는 이게 딱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매뉴얼대로 설명하긴 합니다. 어떻게 섞어가지고 먹고 15분 후에 기다렸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말고. 네. 일찍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저녁을 죽으로 이렇게 먹고 나서 그다음 좀 일찍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매뉴얼 무시하고 무시하고 약을 먹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 걸 그래요. 자, 지금 오늘 방송은 우리 연세암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 우리 안재우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같이 토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대장 내시경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규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나이가 30 초반입니다.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하나요? 아직 안 하셨나 봐요. 아, 예. 네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네. 안 해도 되는지, 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라고 아, 질문 네네네. 주셨네요. 보통 이제 국가검진은 40세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대이신데 안 해도 되느냐. 아,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라면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이제 개인적인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 했다면 30대라면 한 번쯤 네,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건강검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네, 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자, 건강은 미리 챙겨서 절대 나쁠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 몸에 대해서는 뭐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또 명진님께서 주신 질문이 아까 이제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지금 그러시네. 가정의학과라는 학과가 다른 내과, 정형외과, 안과처럼 친숙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라 선뜻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학과 같아요. 선생님께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가능한가요? 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인분들한테 의사라고 하면 이제 무슨 과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가정학과라고 하면 요리를 잘하겠네. 이렇게 가정관리학과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제 가정학과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었냐면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에서 주치가 될 수 있는 이제 의사, 그 자격이 있는 의사, 그걸 갖다가 이제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이게 빈도가 많은 질병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희귀한 암 같은 거는 이제 수련해서 제외하고 그래서 흔한 질병 위주로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내과 뭐 이렇게 소화기, 호흡기, 그다음에 뭐 당뇨, 혈압, 이제 그런 이제 흔한 질병들, 이제 그리고 이제 소아과도 보면 이제 너무 영아 말고 좀 큰 아기들 정도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이제 피부과, 피부과도 아주 뭐 희귀한 그런 그 말고 일반적인 이제 피부과든지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도 이제 우리가 1차 의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료 위주로 수련을 하기 때문에 가정학과라는 이제 가족 주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아프면 이제 가서 치료받고 의논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의원이나 아니면 1차 의료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제 전문적인 과로 이제 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우리 질문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명진님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의 모든 기본적인, 그런,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과가 가정의학과다라는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여기 보시니까, K리얼님께서 2주 후에 출산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출산 후 해보고 싶은데, 산후 언제 시기가 검사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출산 바로 하게 되면, 이제 자궁이 약해가지고, 이제, 이게 자궁 탈출 같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힘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안정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시기는 일단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상의해가지고 뭐 한두 달 뒤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원내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김빠등님께서 출산 후 유방 검사는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보일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답인지? 네.
저희 병원은 유방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유방 클리닉에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김빠드님께서는 우리 연세인 산부인과에 이제 유방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따로 계시니까 그쪽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만약에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가정의학과 관련된 쪽이니까, 이거 외에 질문은요, 우리 연세인 산부인과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거기에 질문란에 올려주시면 그 담당 우리 원장님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아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또 이제 원내 질문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 궁금하신 내용 같아요. 강도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위 대장 내시경 검사 시 수면과 비수면의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검사를 하기 2, 3일 전 추천하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 같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뭐 상당한 화두죠. 수면으로 하느냐, 비수면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수면으로 하게 되면, 편합니다. 일단, 편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비용이 좀 더 들죠. 추가 비용이 들죠. 네, 추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호흡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되게 이제 호흡이 이제 문제가 있는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신부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뭐 절대는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조심해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연령이 너무 많은 경우, 그것도 이제 딱 뭐 몇 살부터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상의해가지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러면 뭐 수면 내시경을 무조건 다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시경은 수면으로 하나, 비수면으로 하나, 또 어차피 똑같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그냥 비수면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수면 안 하고 비수면으로 하면 되고요. 그런데 비수면으로 한번 해봤더니, 뭐,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수면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저도 이제 과거에 제가 검사를,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수면 내시경 하시면 되죠. 너무 힘을 주니까, 막 눈에 막 핏줄도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뒤부터서는 수면으로 이제, 비수면이 아닌 수면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또 고민하실 필요 없이, 나는 비수면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미리 검사하시나요? 혹시?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비수면은 그냥 뭐 하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 치과 이빨이 많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 뭐 수면이든 비수면이든 일단 치과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거의 뭐 제한이 없습니다. 하게 되고, 대신 이제 수면은 이제 하면 저희 직원 사전에 병원에서 환자들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환자들이 뭐, 신부전이 있다든지, 천식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수면으로 할 거냐, 비수면으로 할 거냐,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진님 아까 힘들다고 했는데, 비수면 진짜 힘들죠. 30대 초에 비수면 했다가 트라우마 생겨서 늘 편안하게 수면하고 수면으로 하면 되죠. 수면으로 하면 되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도 그렇게. 저하고 좀 비슷한 지금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비수면 정말 힘들죠. 자, 또, 우리 원내에 또 질문 주신 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영님께서 주신 위 내시경을 받은 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통증이 있습니다. 만약 위 내시경 때문에 위가 손상되었다면 회복 기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손상될 수도 있습니까 혹시?
예, 손상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네. 이렇게 속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은 있으세요.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은 되게 조직 검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위를 굉장히 힘들게 검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시경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속이 불편해가지고, 속이 너무 불편하다 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대개는 이제 그 약을, 네네. 네,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대개는 이제 완화가 됩니다. 예. 완화가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위에 손상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고, 일단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도 위에서 출혈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출혈성 위염 같은 게 그런 게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좋아집니다. 저절로 약을 안 써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손상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손상은 이제 말로리 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시경 할 때 근육질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식도 점막이 찢어집니다. 식도하고 위 사이에 특히 그 식도 아래쪽 부위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잘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면 잘 낫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많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진다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검사 받고 나서 이렇게 또 뭔가 그 통증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아마. 예,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일단 오셔가지고요. 네. 상의하시고 약 복용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진영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대장 내시경의 검사 주기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배변 활동이 좋은 사람도 검사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나요? 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세 가지를 주셨네요. 네네네네. 첫 번째 주기를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주기. 보통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네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그런 거고, 미국은 대장 내시경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요? 3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 한 번 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비용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한 3년에서 5년? 너무 5년을 고집하지 말고 그것도 이제 알아서 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 용종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은 2년, 2, 3년 뒤에 다시 한번 해볼 걸 권하고요. 근데 용종이 만약 크다 또는 개수가 많다. 이제 선종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저분화가 아니고 고분화다. 이런 거 같으면, 이제 1년마다, 그 대장 내시경도 1년 뒤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걸 권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도 끝나고 나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시술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뒤에 한번 다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식생활하고도 이렇게 관련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육식을 좋아하신 분이. 우리 서양 서구 문화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식생활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이쪽에 어떤 암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확률이 높다라고 어떤 분 누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가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궁금할 수 있고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장 용종 절제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더 할 수 있겠죠. 여기 또 두 번째 질문에 배변 활동이 좋은 사람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나요? 라고.
그 대상 용종이라든지 대상암 같은 경우는 특히 용종 같은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는 불편한 게 없는데 뭐 대장 대신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예. 불편한 게 전혀 없더라도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이제 주의할 사항은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종이로 팜프렛을 이렇게 네.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팜프렛을 이렇게 주로 보면은 일단은 그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같은 이제 지혈을 유발하는 약물을 이제 먹게 되면은 네네. 그 처방한 의사 선생님하고 끊을 수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처방한 의사하고 내시경 시술하는 의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그 약을 끊을 수 있으면 이제 끊고 하면 대학 용종 절제 같은 것도 안 끊으면 못 하는 걸 끊으면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끊으면 안 되고요. 끊으면 뭐 이렇게 뭐 와파리라든지 그 아스피린 끊으면 이제 갑자기 뭐 신경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끊어야 되고,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주로 그 잔변이 남을 수 있는 음식들, 주로 이제 식물들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물들, 특히 이제 바다에서 나는 식물들, 네. 바다에서 해조류,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것들을 한 3일에서 5일 전부터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육지에 나는 식물이라 하더라도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씨앗이 있는 음식들, 그리고 버섯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드시면 한 3일에서 5일 전부터 끊으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아예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 그림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진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답이 아마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아마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께서 미리 안내 다 해주시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네네네. 종이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우리 이거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아까 지금 보니까, 출산 후 자궁경부암, 난소암 검사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이것도 산부인과 관련된 거예요? 산부인과, 상의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릴 겁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을 우리 어머님들, 오늘, 건강검진 관련돼서, 우리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관련된, 소아 관련된 것은, 우리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방송할 때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궁금증은 연세암 산부인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원내에서 주신 한 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김미경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네요. 쓸개에 아주 작은 용종 2개가 보였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마 이제 검사를 해서 보였나 봅니다. 네네네. 초음파로 봤겠죠. 근데 6개월을 좀 지켜보자라고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지인은 바로 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주치 선생님이 더 잘하실 텐데. 요것도 보면 이제 되게 또 의사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가지고, 네네. 수술을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달라가지고 일반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의사들의 그 컨센수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 있고 또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다수 의견은 작은 용종, 그러니까 10mm가 안 되는 작은 용종은 절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냥 경과 관찰을 하는 거고, 이제 10mm 이상의 큰 용종은 수술을 하는 거. 그게 보통 의사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작은 용종이면 띄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일단 다수 의견은 그렇다. 지금 우리 여기 진단을 내리시는, 검사를 하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제 용종이 아주 작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제 생각에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암이 될지도 모르는데 수술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수술을 하면은 10만 명 중에 1명은 그 마취가 깨지 않아 가지고 사망을 하거든요. 오, 네. 예, 그러니까 수술의 위험성이 없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작은 용종이 암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사망을 할 가능성은 10만 분의 1이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달아봐야죠, 위험을. 예, 달아봤을 때 그 경계가 보통 10mm라고 다수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10mm보다 크면 그 용종이 암이 될 위험성이 더 큰 거고 수술 위험성보다도 네네네. 10mm보다 작으면 그 수술 위험성이 더 큰 거로 그래서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리 안재호 원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지금 답변을 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면서 지금 이제 물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있어서 잠깐 쉬시라고 네네네. 물 드시는 시간을 해서 중간 미션 좀 들어가도록 네. 자, 유튜브 방송 처음이신데 어떠세요? 네네네. 재밌으시죠? 예. 약간, 네, 긴장되겠다. 예. 지금 긴장은 뭐 안 되시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좀 좋은 정보 이렇게 자주 나오셔서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과 소통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도 진료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원내 질문을 저희가 드리고 또 우리 원장님 진료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민정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험이라고 합니다. 30대 후반인데 위험이 있을 경우 몇 년을 주기로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위험을 예방하는 습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네네. 위험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험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만성 표재성 위험은 거의 뭐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정도 약간의 위험은 다 있는 거고요. 이제 위험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장상 비화생이라고 하는 위험 종류인데요. 네. 자, 그거는 이렇게 그 장상 비화생이 있으면 지금은 암이 없지만 나중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무서워하는 위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헬리코박터 있으면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게 아직도 확립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네네네. 말하는 일부의 의사들도 있고요.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험이 안 됩니다. 그게 다수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다수설은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 있는 경우에만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경우에 치료하는 것이 보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보험은 안 되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장상피 화생이 또 암이 그렇게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의는 해야 되고, 또 1년에 가능하면 2년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시경 하는 걸 권하는데요. 아무래도 암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런 걸 권하고, 그런 장상피 화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약을 먹는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드시는 분도 간혹은 있으신데요.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장상피 화생이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하시는 걸 권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짠 음식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짠 음식. 위에 이렇게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환경적 요인이 그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맵고 짠 음식. 그렇죠. 맵고 짠 음식. 김치, 된장, 찌개, 다. 그래서 조금 좀 싱겁게. 그러니까 찌개를 먹더라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버리고 국물까지 다 먹지 말고. 국물이 소금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금을 좀 조절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좀 위험이 심하시다. 장상피 화생 가지고 있다. 이러면 좀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내용도 지금 들은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 가까워지면 이제 국가검진 때문에 많이 이 건강검진센터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한국 분들이 거의 막판에 막 몰려오시니까 네. 그럼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 아니면 이제 우리 남편분도 계실 거고요. 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운전자께서 건강검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챙겨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관련된 내용도 정리를 쭉 하시고요. 네. 마무리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네. 예, 오늘 방송을 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일단은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그 공통검사 또는 이제 그 암검사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면 꼭 받으시도록 하시고 근데 받을 때 꼭 연말에 이렇게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연말에 오면 이제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봄 여름에 예 그때 오시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서비스로 예 할 수 있을 거 예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게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나이 40인데 50이 아니니까 대장내시경을 안 해도 되느냐라는 문자가 아까 또 있었던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 생각에는 50대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40대에 나는 해야 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암검진에서는 대장암 그 진단을 분변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변 검사에서 분변에 잠열이 없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나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분변 검사에서 잠열이 안 오더라도 대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특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건강검진 지금 시즌이기도 하죠. 뭐 연말에 밀려서 하시는 것보다 봄, 여름에 이렇게 미리 땡겨서 이렇게 편한 시간에 하시면 서비스도 더 좋게 받고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준비해드린 건강검진센터 우리 안재우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뜻깊은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오늘 1시간 동안 또 방송해주신 우리 안재우 원장님께 우리 채팅창에 좀 박수, 인사, 하트 많이 보내주시면 또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우리 안재우 원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연세암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에 우리 안재우 원장님 많이 찾아주셔서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에서 우리 선생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굉장히 상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주신 우리 안재우 원장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경품 추첨 준비를 할게요. 준비하는 동안 전하시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